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재 기준은 법령이 있어서 약간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우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교재는 40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은 표 10-7은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403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402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 지역 내 소재한 박물관에 보관한 조각상, 공예품, 회화, 그죠? 회화 이걸 갖다가 유산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문화재나 식물, 동물 등 세계유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데 세계유산 운영 지침은 뭐냐면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10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는 이 뒤에도 인류유산까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떤 등록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등록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는 보시면 아실 수 있다. 자,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야, 그때 당시에 그 사례는 호주 오페라 하우스, 그죠? 오페라 하우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붕만 보더라도 저기는 호주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의 기념물 또는 이런 조경 디자인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러시아 콜로로멘스코 성당 같은 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자,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 전통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태국의 야유타야 유적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가.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예정, 건축 그리고 이런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이전에 그렇죠.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한 지붕들, 유럽의 뾰족뾰족한 지붕들, 중국의 우리나라 기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계 없이 아주 정밀하게 했던 것들 이런 종묘 그죠? 이 사례로서는 종묘를 볼 수가 있다. 자, 다음 번복할 수 없거나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 인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문화를 대변하는 뭐 전통적 정조지나 육지 바다 이런 것들 어, 리비아의 가다메스 옛 도시 즉 다시 말해서 그거죠. 이전에 육지였는데 바다로 변하고 바다였는데 육지로 갔다는 이런 수중 세계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이런 보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자연유산은 뭐냐? 자연유산은 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요 최상의 자연 현상, 뛰어난 자연미, 그죠? 이건 캐나다 국립공원, 뭐 야생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거, 제주 용암, 동굴, 화산섬, 그리고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제주 용암, 동굴, 화산섬 역시 안으로 길게 만장불같이 되어 있는 것은 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원하고 또 꽤 좀 춥다, 서늘할 정도로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상이나 민물, 해안 등 이 생태계, 동식물, 군락지 등 이런 것들 특이한 식물들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뭐냐면 중국의 스촨 성 같은데 자이언트 팬더 보호 구역 있도록 보면 된다. 자, 이런 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두 공동사항은 뭐냐? 공동사항은 진정성, 즉 재질이나 기법 등 원래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원래 이게 인위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완전성,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것, 보호 및 관리 체계는 법적이거나 행정적 보호 제도, 그리고 완충, 이런 것들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404페이지에 보시면 인류 무형유산 등재 기준입니다. 인류 무형 등재 기준은 뭐냐? 이 등재 기준은 관습, 묘사, 표현, 지식 및 기술과 관련된 기구, 물품, 가공품, 문화공간 등 사회 집단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이 자기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들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지방이나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 문화유산의 중요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호 존중, 보장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은 인류 무형유산에 있어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게 있고 인류 무형유산 대표 등재 기준이 있다. 그러면 긴급으로 필요한 것들은 뭐냐? 이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산업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멸 위기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무형유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보호는 해야 되는데 다른 백화점이나 호텔 등 다른 것들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야 되는 위기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재 기준이 필요하다. 그 등재 기준 6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형유산의 협약 2조에 규정하는 부합해야 된다. 이 2조 사항 안에 적절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두 번째, 공동체나 집단, 개인, 그리고 당사국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될 위험이 있는가, 즉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기준 2. 기준 세 번째는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곧 소멸될 것. 그냥 하지 않으면 지금 막 토목공사 땅 파고 있고 포크레인이 와서 땅 파고 있는데 이 건물이 조금 있으면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마련된 공동체, 집단, 개인이 계속해서 실현하고 전성할 수 있도록 되는 거. 우리가 이거는 개인이 되겠죠. 인간 문화재 같은 거, 그리고 우리 토테미즘, 휴머니즘, 애니미즘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저 사람만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수제자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로서 볼 수가 있다. 그 다섯 번째는 공동체, 집단, 개인들로서 자유롭게 사전에 인지 동의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 참여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신청 유산이 당사국 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이죠. 자기네 자국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포함시켜라,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인류 무형유산 대표 등재 기준입니다. 대표 등재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그 등재 기준은 그러면 무형유산은 뭐냐면 무형 문화유산 목록과 비슷한데 이건 각국이 자국의 국내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유산 가운데 관련 공동체 등 동의해서 기타 등재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무한한 등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올려야 된다.
자국에서 이미 스스로 한번 걸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등재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405페이지에 보면 등재 기준이 있죠. 역시 2조에 규정하고 있는 무형 문화유산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대표 목록, 그리고 가시성, 중요성, 그리고 인식 제고 등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울러 세계 문화 다양성 반영하고 있고 인류 창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폭넓게 신청에 참여해야 되고 신청유산이 당사국의 무형유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기록유산은 그 영향력이나 시간, 장소, 인물, 주제, 형태, 그리고 사회적 가치, 보존 상태,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죠? 보존 상태는 뭐, 희귀성 등의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결국, 기록유산은 일국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즉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서 볼 수가 있다. 그는 전 세계 역사와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나 또는 이런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계 기록의 등재 기준들은 여러분들 40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 등재 기준은 첫 번째 보시면 유산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본래의 기원, 유래를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이어야 된다. 가품은 안 되겠죠. 정품이어야 되고, 두 번째, 독창적이고 비대체적인 것. 독창적이어야 되고 비대체적인 것은 뭐냐? 이게 하나가 사라지면 대체할 수 없는 것이어야 된다. 대체가 있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체품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계적 관점.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아름답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준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 중요성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중요성 5가지는 시간, 장소, 사람, 대상이나 주제, 그리고 형태, 스타일.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될 수가 있습니다. 등재될 수가 있는데 그 등재될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시간. 국제적인 일의 중요한 변화 시기 등으로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상 특정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자, 뭐 우리가 피라미드 하나, 스핑크스 하나를 보더라도 그 이집트 문명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로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장소, 어디냐? 세계적 역사와 문화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 등으로서 볼 수가 있는가. 사람,
전 세계 역사, 문화와 관련돼서 현저하게 기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의 업적. 우리나라로 치면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 같은 이 비 또는 처국이 만들었던 이런 옛날 해시계, 물시계, 그죠? 이런 거. 나폴레옹 같이 뭐 또는 에디선 같은 사람들 발명품 전 대륙을 점령했던 이런 것들 업적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대상이나 주제로 봤을 때는 세계 역사 문화 중요한 주체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구현하시면 되겠고, 형태 및 스타일은 뛰어난 미적 감각이나 예술성 또는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스타일이 중요한 경우 표본이 되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을 때는 뭐 시간, 장소, 인물, 주제, 그죠? 형태 및 스타일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각 나라, 각국의 세계 역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거나든지 이런 것들로서 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기록 유산의 등재 기준은 요 다섯 가지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다섯 가지 외에도 있다. 그죠? 40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여덟 번째네요. 여기 별표를 해두시면 된다. 첫 번째, 유산의 진정성, 정품이어야 된다. 둘째, 독자적이고 비대체적인 유산이어야 한다. 셋째,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의 가치를 가진 중요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유네스코 문화 등재 기준, 그리고 첫 번째 세계 유산 등재 기준, 그리고 두 번째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기준, 그리고 세 번째 기록유산 등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네스코 영상을 보시고 다음은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